오늘의 부동산 뉴스, 나나의 부동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하락론과 상승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이야기를 나눌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나부동산의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될 프린세스입니다.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저와 프린세스님이 부동산 상승론과 하락론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부동산 중에 아파트와 관련한 것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세스님은 앞으로 부동산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상승하죠. 지금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집값을 한번 보세요. 우리 엄마가 몇십 년 전에 몇천만 원에 샀던 집이 지금은 몇 억 정도 하는 걸 보면 집값이 안 오른다고 보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나나님은 혹시 부동산 하락론자세요? 저는 앞으로 어느 순간 상승할 거라고 보지만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무섭게 올라가던 집값이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이야기 좀 해봐요. 오늘 이야기 정말 재미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기로 하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집값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저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할 게 많아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럼 프린세스님은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현재 프린세스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 같고요. 혹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당연하죠. 일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고 있잖아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올해 들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2023년 1월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7,841건이었는데 2월달에는 31,337건, 3월달에는 38,926건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게 뻔하잖아요. 나나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1월 대비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계 자료를 좀 자세히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올해 2023년 1월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사실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부동산 거래량이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2008년 12월 국내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25,565건이었습니다. 2008년 가장 낮은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거래량이 한 번 더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발 재정위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위기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8,28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1월 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7,841건으로 역대 그 어느 경제위기 시절보다 거래량이 적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낮았던 시기에서 거래량이 점점 상승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거기서 부동산이 조금 상승한 거 가지고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게다가 올해 3월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월 달에는 34,965건으로 전달보다 4,000건 정도 하락했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이 상승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지난달 대비 꾸준히 상승하다가 잠깐 하락한 것뿐이고 지금은 금리도 많이 내린 상태이고 하니까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왜 올해 2월부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상승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겁니다. 첫째, 일단 급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전달 대비 몇 억씩 떨어진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가격이 싸 보이기 때문에 서둘러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부담감을 덜 가지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대출 상품 때문에 주택 구매 시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급매물이 소진된 상황이고 집주인들이 다시 호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거래량은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4월달 거래량은 줄어든 거고요. 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품이라 그 금액도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거래량이 탄력을 받아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지 않을까요? 작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가 금리가 올라서 사람들이 대출이자 때문에 아파트를 사지 못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떨어진 건데 올해는 금리도 많이 내려갔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가장 큰 원인이 사라졌으니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기준금리가 올 초에 비해 내려간 거는 맞지만 현재는 금리 동결 상태이고 이 금리가 올해 다시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라 저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건 희망찬 기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작년 하반기부터 연체율이 상승하더니 올해 들어서도 상승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졌는데도 연체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지금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2023년 2월 75,438건까지 증가했다가 4월 달에는 71,365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미분양이 감소한다는 거는 그만큼 아파트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네, 전국의 미분양 건수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준공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2023년 1월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4월에는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건수가 8,716건으로 1월달부터 계속 상승 중입니다. 미분양 시장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왜 중요하냐면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는 금융권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형태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즉 건설사가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데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도 분양이 안 되면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돈을 상환하기 힘들어지고 이자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건설사의 경우 이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준공후 미분양이 현재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런 준공후 미분양이 지방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입지가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의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분양시장은 계속해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분양시장의 상황이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보면 화성동탄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걸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나님은 너무 아파트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프린세스님이 화성 동탄 신도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곳 관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 동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아파트 가격이 몇 억씩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승세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하락하던 동탄신도시 지역이 갑자기 상승으로 돌아섰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동탄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선 건 올해 3월쯤인가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나온 이유입니다. 동탄 이신도시 지역이 용인의 남사읍과 지리적으로 밀접한 지역이어서 상승 호재로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죠. 동탄 같은 경우는 원래 2030 주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이기도 하고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 일자리와 관련된 대형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탄 지역에 올해부터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 단지들인 동탄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의 경우 1순위 청약에 640가구를 모집하는데 5,931명이 몰려 경쟁률 9.27대 1을 기록했고, 같은 날 분양했던 동탄 파크릭스의 경우도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어요. 438가구를 모집한 1순위 모집에 3,403명이 몰려 경쟁률 7.7대 1을 넘겼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하락한 지금 상황에서 엄청난 흥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신규 분양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가격적 메리트가 존재했었습니다. 동탄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평균 1,452만원이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했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장사가 잘 됩니다. 즉 싸게 팔면 팔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탄신도시 실거래가의 경우 저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계획이라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것만 말씀드리면 매매 가격이 반등을 한 건 맞고 그게 3월달 이후부터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남사읍 반도체 관련 기사가 나온 때죠. 그러나 동탄 지역도 전세 가격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하락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부동산 거래도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게 맞나요? 제 생각에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것 같은데요. 통계적으로 봐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왔고요. 제 생각은 결국 이겁니다. 주변에 일자리가 확실하고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이 많은 곳이라면 그곳은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게 시장원리니까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면 아무리 예전에 좋은 아파트 단지였다고 해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고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너무 무리해서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아파트가 무조건 하락하거나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오르는 지역과 내리는 지역의 경계가 명확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믿음을 현실이 잘 반영한 시기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선택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나나님, 아파트 가격이 선택적으로 상승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 말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지역과 하락하는 지역의 경계가 명확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통계만 보고 분석하는 사람이라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누구한테 듣거나 배운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를 분석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판단할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거나 덜 떨어진 지역의 특징은 바로 20대와 30대 인구가 증가 중인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성과 평택입니다. 평택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평택 지역 아파트 가격의 특징은 코로나 시기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
최근 하락기에도 전국의 하락률보다 상당히 적게 하락했다는 게 제 분석 결과입니다. 또 화성의 경우 동탄 신도시의 영향으로 계속 20, 30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게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데이터가 있나요? 있으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2일 평택은 85점이었고 전국은 87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매매 가격 지수의 점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가 2022년 7월이었는데 115점이었습니다. 전국의 경우 2022년 1월에 가장 높았고 106점이었습니다. 평택은 85점에서 115점까지 올랐으니까 30점이나 올랐는데 전국의 경우에는 19점이 상승해서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은 평택이 월등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평택에는 삼성고덕 반도체 호재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던 시절이었죠. 이렇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평택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락률은 전국 대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3년 6월 12일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평택이 102점이고 전국이 92.7입니다. 전국의 매매 가격 지수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5점이 높고 평택은 17점이 높습니다. 단순히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면 평택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게 인기 지역은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반면 비인기 지역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특히 갭 투자가 몰린 지역은 계속 가격이 하락 중이고요. 그러면 나나님의 말씀은 평택시의 아파트 가격은 분명히 통계 데이터상으로만 본다면 지금도 전국 대비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가격 상황이 확실히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제역 인근 지역의 가격 방어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이 지역은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발표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화성동탄 신도시와 평택지 제역 인근 지역은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란 말씀이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택과 화성은 같은 삼성 반도체 관련 수혜 지역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좀 다릅니다. 특히 미분양 관련 문제가 확실히 달라요.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파트 건설 상황을 보면 자재비와 인건비 모든 게 다 오르는 상황이라 건설사에서 재건축 입찰도 포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공사 중간에 공사비 인상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에 마찰이 일어나서 공사 중단이 발생한 현장도 현재 많이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아파트 공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분양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프린세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현재 시멘트, 철근, 인건비 등등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최근 철근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건설비의 증가 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공사비 인상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명한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쉽게 하락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가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팔리는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분양시장에 대한 제 생각은 이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너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서 사전에 엄청난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분양시장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메리트가 없으면 미분양이 속출합니다. 메리트 있는 지역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앞으로의 분양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확실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걸 일개 유튜버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비인기 지역에 미분양이 계속 쌓여서 건설사에서 신규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공급 물량에 차질이 생겨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미분양이 계속 쌓여서 가격이 계속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현재는 계속 준공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은 건설사에게 있어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을 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가격 하락의 압력이 가격 상승의 압력보다 강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정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어렵네요. 전에는 그냥 집값은 무조건 상승한다고만 생각해서 무조건 집을 사기만 하면 이득일 줄 알았는데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저도 사실 부동산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데이터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지, 부동산은 언제라도 다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은 언제라도 기름에 불 붙이듯이 가격이 타오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 시기에 집값 상승을 눈으로 목격했고, 특히 젊은 2030 세대들에게는 그 각인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본인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만큼의 금액의 돈이 집 하나 잘 산 사람들한테는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되는 상황을 목격했으니까요. 이게 너무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때의 경험은 아마 이분들에게 평생 갈 겁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의 기회를 항상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벌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상승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휘발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봐도 최근의 집값은 무슨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정신없이 오르다가 정신없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나님 말씀처럼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정말 각인 효과가 엄청날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 변동의 폭이 상당히 크고 그 변화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소득 수준과 비례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영역인데, 너무 쉬운 대출에 젊은 분들이 익숙해진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좀 무섭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요새 매스컴을 보면 젊은 분들이 너무 대출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보도를 많이 보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은 부동산 상승론과 하락론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네요.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상승 신호를 보여주는 지역이 있고, 제가 확인한 몇 곳은 모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혼란의 시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락하고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은데 그 와중에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도 군데군데 있으니까요. 그럼 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나나님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현재의 통계 상황만을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럼 지금 상황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네, 지금 상황은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와 대응 전략으로 인해 급격한 하락을 겨우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정부의 대응 때문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쉽게 말해서 애들이 싸우는데 한쪽 집 애가 울면서 자기 집 큰형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싸움에서 질 애가 형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형이 자기 집으로 가면 언제라도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이상 여기까지 나나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